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혔는데 야당은 2인 체제에서 이사 선임안을 의결할 경우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권영철 대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권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곧바로 임명했네요. 예, 어제까지 청문 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오늘 아침 바로 임명을 했습니다. 또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을 이상인 후임 상임위원으로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진숙 신입 방통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어떤 입장을 밝혔죠? 항상 논란이 되고 있던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그 대목 잠시 들어보시죠.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공영방송이 공정한 보도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공영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사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겠습니다. 네, 이진숙 위원장이 취임하자마자 2인 체제의 회의를 열어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진을 구성을 의결할 거라고 했는데 네. 결과가 나왔습니까? 사실 처음부터 좀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오후 2시에 회의가 열릴 거라고 알려졌는데 방통위가 사실이 아니라는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네. 그러더니 조금 전 5시부터 지금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위한 2인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MBC 대주주인 박문진 이사 명단과 KBS 이사 추천 명단은 잠시 뒤에야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MBC 대주주인 박문진 이사진을 새로 구성한다는 건 결국 MBC 경영진 교체를 위한 수순 아닌가요? 물론 임기가 다 됐기 때문이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경영진 교체 수순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후보자일 때 MBC 경영진을 선임하는 것은 박문진에 달려 있기 때문에 법과 규정에 따라 MBC의 편향성을 시정할 수 있는 이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거든요. 네. 방통위는 박문진 이사 임명 권한이 있고요. 박문진 이사에는 MBC 경영진 선출권과 해임 권한이 있습니다. 물론 해임을 위해서는 경영진의 잘못이 있어야 하겠죠. 네. 지금 MBC 안영준 사장의 경우에 KBS나 SBS가 적자인데 비해서 흑자를 내고 있으니까 교체하려고 할 경우에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여러 차례 정권 교체기마다 KBS나 MBC 경영진을 교체해 왔기 때문에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역할이 원포인트 릴리프에 그칠 거다 이런 관측도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걸로 관측이 됩니다. 국회 과방위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말 들어보시죠.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여러 가지 방통위의 산적한 현안을 다루는 목적보다는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소위 방송 공정화라는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추구하는 방송 장악에 가까운 행위를 하기 위해 투입되는 원포인트 릴리프 투수 같은 역할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숙 위원장의 역할이 공영방송 중 마지막 남은 MBC를 장악하는 데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네, 원포인트 릴리프라면은 네. 이진숙 위원장이 박문진 이사회를 구성한 이후에 예. 전임 위원장들처럼 탄핵 소추 전에 사퇴하는 이런 수순을 밟을까요? 그건 아직 미지수입니다. 버틸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준숙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두 전임 위원장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부여된 책무를 최선을 다해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진숙 위원장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더라도 사퇴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여당의 한 의원은 사퇴는 방통위원장 본인이 결정할 문제라고 본다. 이 위원장이 그런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군요. 다만 정부에서 판단할 거라는 여당 관계자의 말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방통위 말고 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금, 여기도 이제 6기 위원회 구성이 지금 안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9명의 위원 중에 대통령 목 3인만 추천이 됐고요. 6명의 위원은 국회 추천 몫인데 추천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5일 전체 회의가 열릴 예정인데 5기 위원 2명의 임기가 8월 5일까지입니다. 그 이후는 3명의 위원만 남게 돼서 방통위 설치법 22조 3항 심의위원회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조항과 충돌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네. 심의위원회 자체가 열리지 못하게 되는 건가요?
법에 따르면은 제적위원이 9명이니까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건데요. 방심위에서는 방통위도 5인 체제인데 2인만으로 의결하지 않냐. 방심위도 3인만으로 의결이 가능하다라고 본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방통위는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이니까 위원회 구성부터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법치주의에 맞습니다. 그런데 이미 정부에서 먼저 신뢰를 상실한 게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추천된 최민희 방통위원 후보를 7개월 7일 동안 임명하지 않으면서 그 기간 동안에 대통령 임명 몫인 이상인 위원과 이동관 위원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야당 추천위원만 패싱한 거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방심위에서도 국회 추천목위원회에 대해서 임기를 마칠 때까지 위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추천해도 임명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추천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겁니다.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영도 의원은 CBS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자신들의 추천목 2인을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2인 체제가 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지만 분명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 법제처 심의를 이유로 최민희 방통위원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데서 출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자 해지해서 방통위와 방심위 구조를 좀 왜곡된 구조를 빨리 해소하는 게 올바르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영철 대기자였습니다.